나를 파괴하는 자식,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.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. 연인, 부부, 형제자매,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처럼 말이죠.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. 바로 다 큰 성인 자녀가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그 부모가 겪는 관계의 문제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,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아픈 마음을 가진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.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.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슬픔은 다른 관계에서의 슬픔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.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그런 성향이 혹시 자신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, 혹은 배우자와의 불화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책합니다. 배우자나 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때는 그들을 탓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의 문제만큼은 온전히 내 탓인 것만 같은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게 됩니다. 우리는 압니다. 한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성장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다는 것을요. 하지만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내 탓이오를 외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.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적 전략으로 근본적 수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는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계속 상처를 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바꿀 방법은 없다는 현실을 고통스럽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.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했으며 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헛된 희망에 매달려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과도 같은 것이죠. 나르시시스트 부모, 배우자, 형제,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이 근본적 수용이 시간이 걸릴지언정 점차 가능해집니다. 그들과 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? 여기에 바로 이 문제의 가장 큰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.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고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. 이는 부모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며 어쩌면 부모로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는 갓난아이가 뒤집고, 기고, 걷고, 말을 배우는 모든 기적 같은 변화의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. 서툰 손으로 신발끈을 묶고, 글자를 깨우치고, 청소년기를 거쳐 어엿한 성인이 되기까지 자녀의 삶은 변화와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한 부모에게 이제 당신의 자녀는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세요. 라는 말은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식을 포기하는 것, 그것은 곧 부모인 나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는 마지막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. 자녀는 부모가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그저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.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. 부모는 자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다.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? 자식의 성공과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부모의 마음입니다. 그런 부모에게 근본적 수용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.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상처는 실로 다양하고 집요합니다. 부모의 노후 자금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경제적 착취, 손주를 볼모로 할머니,
할아버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손주 볼 생각하세요. 라며 부모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정서적 학대,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, 아빠 탓이야라며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는 가스라이팅까지. 부모는 이 모든 부당한 요구와 상처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. 왜일까요? 바로 그 희망 때문입니다. 수없이 상처를 주다가도 아주 가끔 보여주는 작은 친절, 아주 가끔 던지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. 밤새 울며 보채던 아기가 다음날 아침 방긋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에 밤샘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?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가 아주 가끔 보여주는 작은 친절 하나가 바로 그 아기의 미소와 같습니다. 그 찰나의 순간에 부모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잊고 그래, 역시 내 아들은, 내 딸은 착한 아이야. 잠시 힘이 들어서 그랬을 거야.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는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희망은 곧 더 큰 상처와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. 결국 부모가 더 이상 자녀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부모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가차없이 등을 돌리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. 자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, 그리고 어쩌면 내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는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. 많은 부모님들은 후회와 자책에 빠집니다.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아이의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하고 과거를 되짚습니다. 만약 다른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유독 하나이만 그렇다면 그 혼란과 고통은 배가 됩니다. 생일, 명절, 어버이날,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해야 할 날들은 오히려 지독한 그리움과 희망 고문으로 가득 찬 가장 잔인한 날이 되어버립니다.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 큰 자식 문제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.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자식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신의 희망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숭고한 감정이었습니다. 그 희망이 당신을 아프게 했더라도 그 희망을 가졌던 당신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. 자식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좋은 부모였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. 이제는 그 사랑과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쓸 시간입니다.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한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.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세상의 모든 나르시시스트들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.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온이 깃들기를, 그리고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당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